최근 두 달간의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지질만 보고 있잖아. 문재인이 뭐 이재명이 몇, 반기문이 몇,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 지역이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랜만에 리얼미터의 권 실장님 모시고 그냥 유권자 지형을 바꿨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지지율이 변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 요인 또는 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워낙 탄핵이라든지 그 이전에 국정농단 전국이 되게 아주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념 지형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밑에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10월 2주차부터 국정농단 전국이 조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1주차하고 그 10월 2주차, 그러니까 10월 9일에 탄핵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주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도층이 한 5%포인트 올랐죠. 중도층이 들었고. 예, 빨간색은 이제 보수층인데 이게 한 6%포인트 줄었습니다. 보수이만큼 줄고. 예, 반면 진보 진영이 한 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2주차가 이제 한 2,500명 되니까 오차 범위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국면 전까지만 해도 본인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역전됐다는 거죠. 4.13 총선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은 흔히 말해서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2주차를 보시면 이제 진보층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중도층이 이제 뽕긋한 모습. 이제 틀이 조금 많이 바뀐 거죠, 사실상. 이전에는 보수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고 봤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기본 예. 틀이. 그리고 예. 이거는 손목을 자르고 싶다. 예.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 국정농단 전국을 지나면서 투표했던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여론조사에서도 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찍었던 사람들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51.6%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48%를 득표를 했죠. 사실상 더 높잖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18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찍었는지를 물었어요. 그걸 1월 18일 날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 2월 14일에 조사를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굴 찍었냐? 예,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49%가 나는 떳떳하게 박근혜 찍었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숨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타 후보 투표 안함이 아주 기록적으로 많이 높아졌죠. 나는 박근혜 안 찍고, 예. 나 투표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질문은 왼쪽 질문은 성격이 완벽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수 중도 진보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미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념 지형 뿐만 아니라 보수층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변화, 수동성, 그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정치 성향을 숨기거나 후회한다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진보층, 야권이 언더독이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공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되게 유사한 왼쪽의 틀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른쪽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박정희와 노무현이 대결을 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박정희가 노무현이 대결을 한다면, 이 조사를 우리가 18대 대선에서 2012년 12월, 그러니까 4년 전쯤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선거 결과, 이제 물론 선거 결과가 바른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거 결과하고 되게 유사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의 박정희를 한 2%포인트 더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탄핵, 전국이 지난 12월 14일 직후에는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되게 많이 변합니다. 박정희 시대가 마침표를 찍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종말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 딸을 통해서.
예. 그리고 박정희가 선택했던 최태민을 통해서 이 조사를 했던 이유는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때의 시대 정신 또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각각의 시대 정신에서 요구되는 사안들, 리더십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요거는 2015년 11월 달 작년 1년 1개월 전에 한 것이고 이거는 올해 12월 달에 한 건데 예, 이것도 비슷하게 같은 목적으로 했던 비슷한 조사입니다. 어느 국가 발전에 그 당신은 어느 대통령이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41%로 오차범위 밖에서 29%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근데 역전됐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세뇌돼 왔는데 사실 박정희가 예. 과오는 있지만 예.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이것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앞서에서는 어떤 유권자의 이념 지형 그리고 보수적 내의 심리적인 변화, 지금은 시대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세대수에는 이명박이네. 하도 박근혜가 못하니까 이명박이 올라갔어. 2.7로. 제가 저걸 발견할 줄 알았어요. 김충수님. 예, 이제는 이제 이슈 지형,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 차기 대선에서 했던 심리적으로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보수 진영의 이제 정권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다 상관없이 통틀어서 진보 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네요. 6배입니다, 사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 이념 성향 그리고 연령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거죠. 여기는 소망도 있고 객관적인 전망도 포함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 자체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당연히 변했던 거지요. 대선은 뒤로 나중에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이거 좀만 뒤집어 보려고.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일 정보 군사협정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 되게 많은데요. 1차 조사가 예.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종편과 그리고 뭐 KBS, MBC 마구 때리고 있었죠. 꼭 필요하다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찬성이 좀 더 높았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 조사에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야당에서 반발하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반대가 높긴 했지만 큰 격차는 아니었는데 네. 10% 정도였는데 이만큼 벌어진 거 이제. 탄핵 전국 직전이었던 것 같네요. 날짜를 지금 보니까요.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11월 달 최순실이 돌아온다 만다 돌아온 직후죠. 그렇죠. 돌아오라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예. 한 달 전이니까 예. 그때 조사했을 때 이만큼이었으니까 더 떨어졌다고 봐야지. 예. 예. 이 이슈도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바가 먹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정치 구도까지 이제 바뀝니다. 아까 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결과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10월 1주차 또는 9월 4주차 그리고 11월 1, 2주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거의 10%포인트 높았죠. 정당 지지에서 10%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거의 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혁명적 변화예요, 진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3, 28 이 정도 격차가 있다가 이게 10% 때려가고 이건 더 혁명이죠. 거의 이렇게 된 반토막이 거는 났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좀 덕을 많이 받고 새누리당은 이제 다 반토막이 났고 조금 이제 재밌는 부분들은 국민의당입니다. 여기서 꺾었네. 예, 그게 어디냐 하면은 탄핵 정국이 시작할 때의 결절점입니다. 오른쪽이. 쭉 올라가다가 네. 탄핵을 한 해 만에 들어가면서 꺾였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국민의당은 예. 마지막에 2일로 한다, 9일로 한다, 그때 꺾인 줄 아는데 예. 그게 아니고 탄핵 이슈가 시작될 때부터 꺾였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이거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12월 2일 날 안 되고 12월
5일날 어쩌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주말.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공격해서 자기들이 꺾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박근혜 퇴진 탄핵 이것만 관심 있는데 자기들은 그 다음 그림을 미리 그려서 그 판을 미리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의로운 새누리당도 있다. 뭐 이러면서 김문성과 연대해야 한다. 이 얘기 나오면서 여기는 확 꺾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안철수 전 그 상임대표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시점에 꺾였어요. 예, 왼쪽 국민의당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점에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올라가요, 또. 맞습니다. 선명하니까. 여기서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예.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잘 못한 거를 받아먹은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때 시점이 10%였어요. 그걸 다 주워 먹었어, 이재명 시장이. 그래서 확 치고 올라가죠. 한동안 국정농단 정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20%선 전후로 해서 박스권에 머물렀다, 네, 갇혀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드러납니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아시겠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메시지나 행보들이 이전과 좀 많이 달라집니다. 종편에서 지금 맨날 얘기하는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기문도 재밌습니다. 반기문 만약에 새누리당하고 달라요. 지금 왼쪽하고 보십시오. 그래프가. 네, 확 꺾였는데. 17.1%를 최저점으로 해서 다시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무당층으로 이틀 하든 아니면은 내가 박근혜를 찍었는데 안 찍었다고 얘기를 하든 기본적인 이념적인 성향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을 버렸을 뿐 보수가 진보가 된 건 아닌 거죠, 지금. 새누리당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버렸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오히려 힘이 있는 더 유력한 그 사람들한테 몰리는 거죠. 김무성 뭐 다 요 밑에 저 여기. 밑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여기 바닥에 있거든요. 예. 그 표에 그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최근에 반기문이 오면서 안희정이 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지금 그죠? 오늘까지 조사를 해댄 법에 따르면은 이전 지지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반기문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는 자기 역량에 달린 건데 이제 호재가 온 거예요. 양자 대결을 해봤습니다. 반기문과 문재인. 반기문하고 이재명 시장은 처음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처음 했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이기고.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반문으로 대결했을 때 11%포인트로 문, 그리고 반이가 그래도 이가 이깁니다. 여긴 약간 박빙이지만 여기는 원사이드. 여기 예, 근데 반하고 이제 안 전 대표가 붙으면은 안이 2%포인트 치기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본인의 확장성인데. 네. 이제 역으로 그게 자기한테 족쇄가 되는 거죠. 없네? 이렇게 되면 주장할 게 없어지잖아요. 네. 왜 두 개를 왼쪽하고 했냐 하면은 지금 이제 끊임없이 물론 이제 지난주나 저지난주 같은 경우 안 전 대표가 이게 이 연대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본 거예요. 예. 제가 말해서 전략 수정 중이라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통합이든지 어쨌든 연대든지 간에 하든지 가든 저렇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보수 대연합 일종의 이제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왼쪽에서는 반안 대결은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가정을 했었고 지지율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낫잖아요. 반기문 혼자 나오는 것보다 다 연대해서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는 사실은 국민의당 지지자를 왕창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싫은 맞습니다. 거야. 저렇게 됐네 하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우수수수 다 빠졌어요. 숫자상의 그림으로는 자기 지지율하고 저쪽 지지율이 더해가지고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합쳐지는 순간 안철수 지지율 중에 유지되고 있던 야권 성향표가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문 전 대표로 가요. 오히려 가요. 이게 그 삼지대의 허구예요, 허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그린 게 뭐냐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합쳤을 때 반기문이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저쪽에서 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예요.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제3지대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이 얹혔을 때가 제가 보기엔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때리는 이유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문재인이 이겨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이제 되게 독보적입니다. 양자에서 독보적이고 이제 다자에서도 이제 독보적입니다. 다 나와도 이기고 예. 셋이 나와도 이기고 뭐 어떤 구도로도 다 이기게 지금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쪽에서 답답하겠어. 국정농단 직전까지는 문 전 대표가 그 반 총장을 이긴 적이 삼자대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국정농단 전국에 그렇게 미세하게나마 뒤집혔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지금. 이건 11월 달 조사예요. 예, 11월 달 조사. 예. 최근 조사는 이게 압도적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지금 3자의 조사가 지금 사실상 전국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없게 되었고, 지금 제목은 이 오른쪽 제목은 이제 잠재 정당 후보 지지도라고 해서 심상정 전 대표라든지 지금은 이제 이미 27일 날 비박계가 탈당을 선언한 마당에 조금 지금도 이것도 늦어졌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새누리당 후보라고 했을 때 저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질 거라고 저는 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당선되면 예를 들어서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하고 안철수를 총리를 하는 팀을 짜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후보는 반기문이 뛰는 거죠. 예를 들면. 하지만 저는 당선되면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안철수를 그 책임 총리로 두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후보처럼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이 조합은 바뀔 수 있어요. 안철수 대통령, 뭐 반기문 책임 총리, 우린 내각제 하겠다. 그래서 후보 안철수를 찍어주십시오. 그것은 반기문을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조합 외에는 대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지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새누리당의 친박의 후보, 뭐 5%든 10%든 15%든 그거 합쳐서 문재인보다 많으면 자기들이 먹는다, 정권 연장한다고 생각하는 기획 구도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문재인이 워낙 막강해서 그 모든 구도를 다 뭉개고 있지만 그 조합을 찾아서 열심히 이합 집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지? 여론조사라는 게,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사실상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 가고 있고, 반 총장이 이제 옷을 벗고 한국에 들어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 또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뒤집히기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계속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같이 얘기한 그 핵심은 바로 제일 앞에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이쪽 프레임들, 그 탄핵 전국 이 부분들이 자그만 하나의 어떤 쟁점 현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나 조계 대선 전국에서 좀 계속 갈 가능성이, 기본적인 바뀐 프레임 자체는 계속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 부분들을 두고 시기마다 변하는 지지율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사람 뽑으면 다 뽑는 거야?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겠죠. 네. 개헌을 고리로.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할 텐데, 그럼 이쪽은 후보가 하나로 결정될 거란 말이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박원순이든. 그러면 하나대 연합군의 대결처럼 보이고, 이쪽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는 해봐야 단일화할 대상이 심상정 정도밖에 없어요. 혹은 노회찬. 물론 이 양반들이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에요, 대선. 네. 아닌데. 그냥 저기는 이제 대표니까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연합군을 깰 가장 좋은 조합은 정의당에서 유시민이 나오는 겁니다. 정의당에서 유시민이 나와서 우리도 패키지야! 후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정당인데, 당연히. 심상정, 노회찬 한 번씩 다 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대선 후보.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유시민 차출해. 정당 당원이잖아. 강제 출마시켜! 누가 대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반기문 많잖아요. 근데 반기문이 지금 지분이 제일 크니까. 근데 반기문 지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긴 할 텐데, 반기문 자체의 경쟁력은 사실은 저는 본선에 뛰어들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할 때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국정농단 전국을 지나면서 외국에 있던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심리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수치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캐리어와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이라는
그걸로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우려는 아니죠. 저는 한편은 아니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을 다루는 게 그렇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안희정 하는 걸 지켜보죠. 자기 거라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국정농단 그 전국이 조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1주차하고 그 10월 2주차 그러니까 10월 9일에 탄핵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주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도층이 한 5%포인트 올랐죠. 중도층이 들었고. 예, 빨간색은 이제 보수층인데 이게 한 6%포인트 줄었습니다. 보수 이만큼 줄고. 예, 반면 진보 진영이 한 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2주차가 이제 한 2,500명 되니까 오차 범위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국면 전까지만 해도 본인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역전됐다는 거죠. 4.13 총선. 최근 2달간의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지질만 보고 있잖아. 문재인이 이재명이며, 반기문이며,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랜만에 리얼미터의 권 실장님 모시고 그냥 유권자 지형을 바꿨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지지율이 변하는 거는 결과인데 그 요인 또는 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워낙 탄핵이라든지 그 이전에 국정농단 전국이 그 되게 아주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념 지형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밑에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10월 2주차분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은 흔히 말해서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2주차를 보시면 이제 진보층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중도층이 이제 뽕긋한 모습. 이제 틀이 조금 많이 바뀐 거죠, 사실상. 이전에는 보수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고 봤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기본 예. 틀이. 그리고 예. 이거는 손목을 자르고 싶다. 예.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 국정농단 전국을 지나면서 투표했던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여론조사에서도 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찍었던 사람들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은 51.6%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표는 그 48%를 득표를 했죠. 사실상 더 높잖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18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찍었는지를 물었어요. 그걸 1월 18일 날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 그 2월 14일에 조사를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굴 찍었냐? 예,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49%가 나는 떳떳하게 박근혜 찍었다고 밝혔는데 예. 이제는 숨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타 후보 투표 안함이 아주 기록적으로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안 찍고 예. 나 투표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질문은 왼쪽 질문과 성격이 완벽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수 중도 진보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미 자신이 했던 행하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이념 지형 뿐만 아니라 보수층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변화, 수동성 그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정치 성향을 숨기거나 네. 후회한다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진보층, 야권이 언더독이었을 때는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공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